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은 2012년 5월 2일, 바로 월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변동성 장세에 따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장세,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까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도 대형주 종목까지 정말 답답한 주식시장이 이어짐에 따라 사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심신이 지치고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주린이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증시의 변동성 장세에 따라 증시가 폭등장을 불러일으키다가도 갑자기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남에 따라 조금은 빨리 증시가 상승을 했으면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좀 크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장세가 조금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사실 이제 저와 이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신념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마인드 컨트롤을 다루는 그 부분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수량을 모은다라는 그 집념,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복리 효과는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오히려 한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수를 부단히 무섭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목표치는 이제 같은 길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와 함께 주식 투자를 앞으로 같이 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일궈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혼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사실 내재적인 싸움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폭락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와닿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며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어려울 때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마음을 다져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기필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저는 이제 미래 전망치에 따른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그러한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전불패 여러분들, 오늘로써 드디어 이제 운명의 5월달, 이제 운명의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왜 운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5월달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전례 없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총수 경영 공백 지적을 받으며 사실 대내외적인 위기를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달 이제 각종 위기론에 따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사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5월 8일입니다. 요때 이제 석가탄신을 앞두고 거론이 되고 있는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입니다. 사면론. 그래서 삼성전자도 도처에 들이닥친 위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총수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투자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7년도죠. 요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실 지난해 8월달, 그러니까 저는 날짜도 까먹지 않습니다. 바로 8월 13일. 요때 이제 가석방형으로 좀 이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경영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상당히 좀 바깥쪽에서 지금 아예 경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현재 취업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기 종료일인 그러니까 7월까지 해외 현장 경영도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달 중동 출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서 올해 한 번도 해외 출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현재 미국과 유럽 세계에 전역을 돌며 미래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증시가 조금 답답한 면모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6년도죠. 요때 이후에 이제 삼성의 인수합병, 그러니까 M&A가 멈췄습니다. 지금 현금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쌓여 나가고 있고 신사업 투자가 이재용 부회장에 걸린 사법 족쇄가 좀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으로 삼성전자가 미래에 대한 리더십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총과 무역, 이런 이제 경제 5개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15명의 안팎의 기업에 대한 사면 복권을 청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모인 협성에도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권을 청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주표점도 참고로 이제 5월 20일이죠. 이때부터 22일까지 요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최근에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 전 답사단을 꾸려서 일정을 좀 검토를 했고요. 이들은 삼성전자 이제 평택 공장이 있잖아요. 이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도 유력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의 크기,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지금 P2 공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이 P2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5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맞는 첨단 칩의 요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현장을 점검한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최대 고객사와 협력사가 몰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삼성전자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지 관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패권 다툼을 위한 선봉장을 자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심화하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 개선과 신흥 반도체 강자인 중국 견제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현지 반도체 인프라 강화와 그에 따라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반도체 강대국의 연합 전선, 그러니까 칩4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합니다. 요 칩4에 대한 동맹을 추진하며 중국을 정주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삼성전자와 미국의 반도체 업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미국 정부 간의 반도체 공급망 논의가 삼성에 더욱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이 확정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공장을 소개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소식이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5월 10일이죠. 네,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함에 따라 과연 삼성전자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끊임없이 강조를 좀 했습니다.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일단 한국과학기술원,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라고 좀 표현을 하죠. 여기 이제 나노종합기술원이 있는데, 여기 좀 방문을 해가지고, 요즘은 총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도체로 전쟁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 바로 이 반도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과 철학이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삼성전자가 첨단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정이 앞으로 급박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표 여러분들 이재용 부장부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제가 빠르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조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